이번 사연은 결혼할 거라고 찾아온 예비새 언니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한 후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취하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의 로망인 잘 취하는 여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집구석에는 아주 희한한 생태계가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키도 훤칠하고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멀쩡한 척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대문만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지능이 퇴행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기가 돼요. 바로 제 연년생 오빠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30 넘은 이 장정한테 아직도 우리 애기 밥 먹었니? 우리 애기 이리 와서 과일 먹어라 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해대요. 저는 이름이 명자로 끝나서 엄마가 명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건 엄마한테 일을 시킬 때 부르는 호출벨 같은 거죠. 오빠한테는 세상 모든 다정함을 다 끌어다 쓰는 엄마였고, 저한테는 그닥 다정하지 못한 엄마였어요. 연년생이라 친구처럼 투닥거리고 자랐지만 이 지독한 편애를 30년 넘게 직관하다 보면 솔직히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웃긴 건 이 애기가 집에서는 진짜 하는 짓도 신생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 손으로 수저 한 번 놓는 꼴을 못 봤고, 다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는 건 고사하고 식탁에 그대로 두고 일어나는 건 기본 옵션입니다. 양말은 거실 한복판에 허물벗듯이 던져두고 물 마시고 싶으면 냉장고 앞에 서서 엄마 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진짜 기저귀만 안 찼지 하는 짓은 영락없는 애기죠. 그 옆에서 저는 뭐냐면요, 전 아마 겨울왕국 얼음성에서 태어난 엘사인가 봅니다. 오빠는 손시리교 발 시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애기라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저는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은 다 해야 하는 강철 일꾼 취급이에요. 전 예전부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어느 귀한 집 딸내미 인생 종치게 하지 말고 저 인간은 평생 우리 엄마랑 단둘이 신생아실 놀이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요. 저 새끼랑 결혼할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아니면 전생에 이완용급 매국노였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진작에 이 재앙덩어리 시댁이 될 뻔한 곳에서 탈주할 계획을 세웠고 탈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이 애기가 갑자기 지랑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명아, 오빠 결혼할 사람 오니까 너도 와서 얼굴 비춰라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정의감인지 아니면 동지애인지 모를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더라고요. 저는 집에 먼저 가서 그 가련한 희생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오실지, 오빠의 저 역겨운 가식에 속아 넘어간 여자분 어떤 분일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집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이 참으로 비장했습니다. 집구석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갈비찜 냄새에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제가 생일일 때는 미역국 끓여놨으니 알아서 퍼먹어라 하시던 분이 애기 장가 보낼 생각에 아주 신이 나셨는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더군요. 저는 옆에서 조수 노릇이나 하며 궁시렁대고 있는데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따라 들어오시는 여자분을 본 순간 전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저기요, 지금 천사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 맞죠?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얼굴은 무슨 연예인 뺨치게 예쁘고 웃는 게 그렇게 선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사 한마디를 해도 목소리에서 교양이 뚝뚝 묻어나고 직업도 번듯하다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집 애기한테 낚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남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오빠 죽탱이를 날리고 이 결혼 무효야, 언니 도망가 라고 소리치며 보쌈에서라도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분이었어요. 오빠는 옆에서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성인인 척, 배려심 넘치는 젠틀맨인 척, 어깨에 뽕을 잔뜩 넣고 목소리까지 깔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티셔츠에 김치국물 묻히고 뒹굴거리던 놈이 여자분 의자 빼주고 냅킨 챙겨주는 꼴을 보고 있자니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속 깊은 여자분은 엄마가 차려낸 음식들 보며 어머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라며 살갑게 굴고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높네 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데 그 풍경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드는 느낌이라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식사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지켜봤어요. 오빠가 어디까지 가식을 떨 수 있나 보려고요. 이름만 애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 손으로 수저 한 번 놓아본 적 없는 저 인간이 오늘 이 완벽한 여자분 앞에서 얼마나 더 멋진 척을 해댈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애기 사랑을 언제쯤 들키게 될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젓가락질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집 탈출 버튼은 내가 눌러줄게. 라는 간절한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빠 새끼는 밥을 다 처먹자마자 역시나 우리 집 애기답게 숟가락 딱 내려놓고 배를 두드리며 소파로 직행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치웠겠지만 그날은 여자분도 계시고 해서 저랑 엄마랑 그 여자분이 같이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손님인 여자분이 치우는 걸 돕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 인성이 가시라는 증거인데, 우리 오빠는 그 귀한 분이 움직이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저는 고무장갑 끼고 물을 틀었어요. 한창 그릇을 헹구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명아, 거기 김치냉장고 열어보면 이번에 들어온 귤 진짜 맛있는 거 있거든. 그거 좀 꺼내와라. 우리 애기 후식 먹여야지.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제 정수리에서 스팀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 소파에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오빠는 놔두고 왜 나를 시키나 싶었죠.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아. 손에 물 묻었는데 뭘 자꾸 시켜. 저기 소파에 노는 오빠더러 가져오고 오라 그래. 그러자 돌아온 엄마의 대답이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엄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제가 몰상식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가 미쳤나? 오늘따라 왜 안 하던 짓을 해? 김치냉장고 안이 얼마나 차가운데 손 시렵게. 순간 주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그릇 헹구는 거 돕던 여자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손 시렵게? 30 넘은 덩치가 냉장고 문 열고 과일 하나 꺼내는 게 손이 시려서 안 된다니. 그럼 지금 찬물에 설거지하는 내 손은 뭐 강철로 만든 의수인가요? 참다 못한 제가 고무장갑을 싱크대에 팍 던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결하신 애기와 엄마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 엄마, 그럼 난 엘사야? 내 손은 특수 재질인가 보지? 오빠는 손이 시려서 냉장고 문도 못 여는데 나는 손이 안 시려서 이 많은 설거지를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와, 우리 오빠는 진짜 귀하게 자란 애기라서 김치냉장고 참기온 닿으면 동상이라도 걸리나 봐. 그러니 이 동상을 시키겠지. 이랬는데 엄마는 제 기세에 당황해서 어버버 하시고, 오빠는 여자분 눈치가 보이는지 얼굴이 흑빛이 돼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로 달려가 귤을 넙죽 꺼내와서는 오빠 코앞에 들이밀었죠. 여자분의 표정이요, 아주 경이로운 것을 본 듯한 눈빛으로 오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는데 그 잠깐의 침묵이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개져서 야, 너 미쳤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쌩긋 웃으며 가방을 챙겼죠. 아니, 오빠 손 시릴까봐 걱정해주는 착한 동생한테 왜 그래? 엄마도 그렇지? 애기 손은 소중하니까? 해버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빠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폭탄을 던지고 나간 그날 저녁, 집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대요. 그리고 며칠 뒤 그 현명하고 완벽했던 여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결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그 여자분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빠 새끼는 정신 못 차리고 여자분께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대요. 내 동생이 원래 좀 이상한 애다. 걔가 헛소리한 거니까 절대 마음 쓰지 마라. 우리 엄마도 그냥 농담한 거다 하면서 제 탓을 오지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아들 손 시릴까봐 냉장고 문도 못 열게 하시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걸 보고 마음 안 쓸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엄마 품에 있어야 할 애기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데요.
잠깐의 상황을 지켜보고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 여자분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랑 엄마는 제 회사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입을 잘못 놀려서 귀한 집 딸내미 놓쳤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이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독립해서 사는 집 주소는 몰라서 찾아오지는 못하고 전화로만 난리였죠. 아빠한테 슬쩍 상황을 물어봤더니 아빠는 오히려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시대요. 야, 그 똘뱅이 새끼 결혼 못하는 게 왜 네 탓이냐? 지가 똘뱅이 짓을 했으니까 차인 거지. 너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엄마랑 오빠랑 아주 독이 바짝 올랐다. 하며 쿨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제 핸드폰은 아주 불이 났습니다. 업무 중에 핸드폰이 진동하길래 봤더니 엄마더군요.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야, 이 미친년아! 라는 아주 우렁찬 사자우였어요. 엄마는 제가 그날 귤을 꺼내온 게 단순히 예의 없는 짓이 아니라 자기 애기의 완벽한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얼마나 상심이 큰 줄 아니?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 있어. 엄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오빠를 애기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너무 웃겼어요. 애기가 왜 밥을 못 먹어? 설마 숟가락이 쇠라서 손 시려서 못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좀 먹여줘! 라고 했더니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는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독하게 자라서 정이 없다느니, 연년생 오빠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심보 고약한 년이라느니 온갖 욕을 퍼부으셨지만 저는 퀴저 기등으로 흘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엘사니까요. 심장도 얼음이라 그런 소리에 상처 안 받거든요. 전화가 안 통하니까 이번엔 오빠 새끼가 제 회사 정문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퇴근길에 마주쳤는데 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서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책임져. 라며 길바닥에서 징징거리는데 지나가던 제 직장 동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그 지독한 아들 사랑에 질려버린 분 중 하나였거든요. 아빠가 퇴근하고 몰래 전화를 주셨는데 집안 풍경이 아주 코미디랍니다. 엄마는 오빠 방 앞에서 우리 애기 기운내라 엄마가 갈비해줄게 이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오빠는 방 안에서 저한테 이를 갈며 게임이나 하고 있대요. 아빠는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 절대로 사과하지 마라. 이번 기회에 저 똘뱅이 새끼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리고 너 사는 집 주소 엄마한테 절대 안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아빠가 돈 좀 보낼 테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역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건 아빠뿐이었어요. 이 애기가 이제는 SNS에 감성팔이를 시작하더라고요. 빈 소주병 사진이랑 같이 진심은 통하지 않는 세상, 피부치에게 당한 배신이 더 아프다. 뭐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적어 올렸길래 제가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오빠, 소주병 잡는 건 안 시려? 유리병이라 꽤 차가울 텐데. 애기 손 시리면 엄마 마음 아프다. 이 댓글 하나에 오빠 친구들이 손 시린 게 무슨 소리냐며 대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결국 오빠는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다만 30 넘어서 야가 손 시려서 어떻게 냉장고 문을 여니? 저는 다만 30 넘어서 야가 손 시려서 어떻게 냉장고 문을 여니? 이런 소리를 듣고도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뿌듯해하는 놈을 혐오한 것뿐이에요. 경상도 여자들이 기가 세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귀한 집 딸내미가 우리 집 지옥구석으로 모르고 기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눈뜨고 보나요? 결국 오빠의 결혼은 완전히 무산됐고 오빠가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여자분은 번호를 차단하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며 저주하시지만 전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잠이 잘 옵니다. 명절 때도 안 갈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명절에 갔다가 우리 애기 전부 치는데 기름 튄다 니가 다 해라 소리 들으면 진짜 그땐 뒤집개로 오빠 엉덩이를 때려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오빠 이제 평생 엄마 옆에서 손 시린 애기로 따뜻하게 보호받으며 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엄마 애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 남자가 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리겠네요. 이렇게 대놓고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자식을 차별하는 습관이 되었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반발심만 생겨서 자기 습관을 그냥 고집하려고 하는 심리 아닌가 싶어요. 이거 불치병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동생을 더 감쌌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뭐 둘째한테 사과했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거 가지고 차별받았다고 느꼈나? 이게 차별처럼 느껴졌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가 나는 차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집에서 애들 모여있을 때 막내한테만 일 시키면서 둘째한테 너만 사랑해서 너한테는 안 시키는 거라고 지겹게 말했죠.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넘겼는데, 둘째가 차별받았다는 말을 듣고 저 정말 진짜 몇 번 울 뻔했어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나는 차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둘째가 그렇게 느꼈고, 그것 때문에 둘째가 상처를 받았을까봐. 근데 차별한 부모들 대부분은 자기가 차별받았다고 항의하는 자식한테 그런 적 없다고, 네 년이 이상한 거라고, 네 놈이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성질내는 공통점이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식한테 이런 항의 받아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